앞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취소는 참 대단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단순히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린 일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경제적인 손실도 큽니다. 소재 부품 장비 협력 MOU 체결과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구성했던 기업인 경제사절단도 불발됐기 때문에 기업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다 중단된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한국 대통령 독일 방문 연기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두 사안이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지 이 국빈 방문이고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결정됐는데 현지 의전관리 담당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영부인의 동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정말 안보 상황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이 걱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졌습니다. IMF 이후 처음입니다. 15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GDP 성장률이 1.9%라고 발표했고 한국은 1.4%로 0.5%포인트 뒤떨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최악의 경제 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출범 2년 동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 실질 임금 하락은 아주 참혹합니다. 거시경제 지표도 말할 것도 없고 민생 분야도 다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4월 총선 이후입니다. 금융권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 도래 시기가 4월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시중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만기 도래액은 204조 원 가운데 40%인 82조 원이 총선 이후 4월에서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받은 태형건설도 4월 11일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딱 선거 하루 뒤입니다. 줄도산 우려에 중소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는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어느 누구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전국을 누비며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감세와 총선용 선심성 공약만 내쏟고 있습니다. 특히 더 한심한 것은 기획재정부는 총선 전까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잠정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선까지 자신들의 경제 실패, 재정 운영 실패를 총선 때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감세와 선심성 공약에 올해도 역대급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감세에 따른 낙수효과 경제 기조에 매몰되어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평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를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